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부채라는 거품을 다 빼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이 콘크리트 부채를 넘겨준다면은 후손들이 역사의 가장 탐욕적인 세대로 우리를 기록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부동산 정상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7%나 급감했습니다. 사실상 거래량이 사라진 상황인데요. 지금 거래가 안 돼서 팔지를 못하니까 부동산 선동 유튜버와 언론들이 부동산 시장 큰일 났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진짜 실거주 한다면은 살고 있는 집이 떨어지던 오르던 무슨 상관입니까? 비싸게 팔아 먹어야 하는 투기꾼들만 팔지 못할까봐 걱정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거래 진공 상태가 지속되면은 앞으로 금매나 경매가 폭포처럼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건설이 완료된 미분양과 수도권 미분양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국 미분양은 줄지 않고 정체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준공 완료된 미분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안 팔리고 있고 아파트가 재고처럼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분양 통계는 건설사들이 제출한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미분양은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수도권 미분양 역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선이 수도권 미분양을 나타냅니다. 지방 미분양은 오히려 약간 감소하고 있는데 수도권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 2년 정도는 수도권의 분양 물량이 오히려 집중이 되었습니다. 즉 공급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끌 치어리더 교수들이 수도권은 계속 오른다. 지방 인구가 다 수도권으로 몰린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선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수도권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중을 건설사에 팔아먹고 튀어버린 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분양, 특히 수도권 중심의 준공 완료된 미분양은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입주 전망 지수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입주 전망 지수를 보시면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11월에 85 정도로 100에서 1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인천은 그냥 계속 하락해서 7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경기도는 제일 낮은 입주 전망 지수인 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주 전망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은 입주가 잘 되고 있고 100보다 아래면은 입주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수도권 모두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입주 전망 지수의 급락은 앞으로 시장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는 선행 지표입니다.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입주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금매나 경매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호가를 높여서 팔아보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금매로 넘어가고 그것도 안 되면은 결국 경매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가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1위가 기존 주택 매각 지연, 2위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돈 없이 남의 돈으로 집을 사려고 한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10월 15일 대책 이후 대출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은 사실상 대출이 중단된 상태이고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기존 주택은 안 팔리고 새 아파트는 입주가 지연되고 연체는 쌓이고 금매 물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네이버 부동산이나 동네 부동산의 높은 호가를 보고 위안을 삼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금화되지 않는 호가는 부도난 수표인 종이 쪼가리나 다름없습니다. 호가를 보면서 열심히 버텨보겠지만 이것도 얼마 못 버티게 될 것입니다. 버티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세금 폭증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시세 그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시세에서 일정 비율만 반영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초과부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시세로는 대략 18억 이상 되는 아파트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정부가 이번에는 공시가 비율을 69%로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동결이라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신고가 조작과 선동으로 부동산의 겉보기 시세가 대폭 상승했고
부동산 세금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오르면은 종합부동산세 말고도 건강보험료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동시에 오릅니다. 공시가격 비율이 지금은 69%지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비율을 올리려 할 것입니다. 안 팔리는데 이자만 내고 세금도 늘어나는 부동산은 현금을 잡아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입니다. 팔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금매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면은 서울 주요 아파트들의 보유세가 내년에 40% 이상 상승합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반포자이는 올해 1270만 정도에서 내년 1790만 정도로 증가합니다. 잠실 주공 고단지는 860만 정도에서 1260만 정도로 증가합니다. 수십억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니 돈 1000만 원 정도는 무리 없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끌과 초영끌들입니다. 2023년부터는 서울 상급지에 10억 넘게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4명 중 1명 정도였습니다. 이자 내기도 벅찬데 세금도 올라가면은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40%가 상승했는데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세금이 복리로 증가하게 되는 놀라운 효과를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끌 중에서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들도 매우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다중채무자는 분기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최소 450만 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로 보면은 거의 10명 중 1명이 다중채무자인 셈입니다. 물론 이 450만 명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이미 연체가 발생한 위험한 사람이 약 31만 명입니다. 이 31만 명은 대출 만기 연장도 어렵고 추가 대출도 불가능하고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경매 혹은 금매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같이 거래가 중단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금매와 경매 물건이 31만 건이 쏟아져 나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댓글 중에 양극화 진행된다, 오르는 곳은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 양극화 지수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 양극화 지수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양극화가 되면은 더욱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부동산은 투자 자산으로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양극화는 부자들이 자신들의 계급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성벽입니다. 즉 끼리끼리 모여 살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집단이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성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싼 곳은 투자가 아니라 계급을 의미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냥 주거를 하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시대가 사라지게 되면은 부동산 정상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